여러분,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모이고 어디서 빠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5가지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 매입을 재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심지어 2027년까지 21만 BTC를 목표로 내걸었는데요. 숫자만 보면 그냥 거대한 목표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곧 우리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중간에 흔들려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쌓아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즉, 개인 투자자가 점점 떠나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기업이 계획적으로 축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는 건 기관들은 지금 시장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DAT 기업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반대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서 큰 자금 유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블랙록 IBIT가 유출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유출이 자산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제 기관 자금인지 아니면 단순 블랙록 고객들이 보유한 주식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시장의 심리가 매우 불안정한 건 ETF 자금 유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들의 매도세가 아니라 운용사의 매도세라면 포지션을 줄이기 위한 매도세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기관이라도 한쪽에서는 사고, 한쪽에서는 팔고, 이래서 지금 시장이 더 불확실하고 공포 심리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관이 다른 방향으로 충돌하게 되면 이후의 시장은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당분간은 변동성이 심해지는 구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로 갈 것 같다가도 내려찍고, 내려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말아올리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다음은 이더리움 소식인데요. 이더리움 활성 주소가 일주일 만에 61%가 급증했다고 하네요. 활성 주소는 결국 사람들이 실제로 네트워크를 만지고 있다는 지표거든요. 거래를 하든, D앱을 쓰든, 레이어 2를 쓰든 뭔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더리움의 활성 주소 급증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과거에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사용량이 먼저 늘어나는 전조 증상이 자주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이더리움이 지난번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비싸고 느리다는 약점을 레이어 2로 보완하면서 실물 자산, 스테이블 코인, 결제 같은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흐름이 실제로 살아날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론 머스크 관련 소식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미국 경제가 두 자릿수만큼 성장할 것이라고 발언해서 화제인데요. 머스크의 이러한 발언은 위험자산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경제성장 전망은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날 명분과 함께 시장 참여자들이 리스크 오프 모드에서 리스크 온 모드로 방향을 바꾸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어느 순간 분위기가 한번 바뀌면 추세가 가파르게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머스크의 발언이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피터 시프의 금값 급등에 따른 달러 위기 경고 이야기입니다. 시프는 원래 금을 밀고 비트코인을 까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최근 시프가 금이 급등하고 달러에 대한 불안으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과거에 금이 강세로 가는 구간은 항상 시장에 통화 신뢰라는 이슈가 떠오르는 구간이었고 그 순간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금과 함께 대체 자산으로서 부각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금 상승이 곧 비트코인의 상승이라는 공식은 무조건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디지털 금으로 같이 오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위험 자산으로 묶여서 눌릴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금값 추세와 완전히 반대로만 흘러가지 않고 금값 상승세의 절반만 따라가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의 추세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 재무전략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더 사려고 움직이고 있지만 기관의 단기 자금은 ETF에서 빠지며 흔들리고 있고 이더리움은 사용량이 늘어나며 바닥 구간을 벗어나려는 신호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머스크의 최근 낙관적인 경제 전망 발언으로 위험자산 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고 금값 폭등과 달러에 대한 불안감은 암호화폐가 다시 대체 자산으로서 부각될 수 있다입니다. 지금은 한 방향으로 쭉 가는 시장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성격의 신호들이 동시에 튀어나오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며칠간 지켜볼 데이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ETF 유출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인지, 연속될 것인지. 둘째, 비트코인이 큰 하락 없이 9만 달러 지지선을 버텨줄 것인지. 셋째, 이더리움의 활성 주소 급증이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될 것인지. 이 세 개가 방향이 일치된다면 다음 파동의 방향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